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사라지는 마을입니다. 제목부터 벌써 좀 무게감이 느껴지시죠?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 한마디 들어보셨나요? 뒷골목은 다 죽었어요. 한때는 정말 북적였을 시장 상인분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마주할 현실의 무게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활기를 잃어버린 공간. 근데 이게 그냥 어느 한 마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나라가 속에서부터 텅 비어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과연 뭘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지금부터 찾아보려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현실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거창한 이야기보다 먼저 그곳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분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는 게 순서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제일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무려 2km 밖에 있다면요? 장을 보러 가고 병원에 가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겁니다. 특히 운전이 힘든 어르신들한테는. 이건 뭐 사실상 고립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곳을 우리가 식품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몇몇 외딴 마을만의 특수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게 우리나라 전체 농촌 행정리에 무려 70%의 식료품점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전국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개인의 이야기에서 눈을 좀 더 넓혀서요. 이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에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아니, 불과 10년 사이에요. 소멸 위험 지역이 75곳에서 130곳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이건 그냥 숫자가 늘었다 정도가 아니라요. 위기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증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숫자 210. 이건 더 직접적으로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가 229곳인데 그중에서 태어나는 아기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은 이른바 데드크로스 상태인 곳이 무려 210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나라 전체가 스스로 소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 거죠.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게 지역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강원도 양구군의 사례를 보면 정말 확 와닿습니다. 2019년에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순식간에 7,000명이라는 인구가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역 상권은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지역 하나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구나 보여주는 좀 섬뜩한 사례죠. 아니, 그럼 정부는 그냥 손 놓고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거든요. 그런데 왜 상황은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기막힌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화 효과라는 건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도시에 그 도시 외곽에다가 번쩍번쩍한 신도시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요,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원래 구도심에 살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싹 이사를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엔 도시가 커지는 것 같지만 실은 원래 있던 도시의 심장부가 텅 비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화 효과입니다. 심지어 균형 발전이라는 아주 거창한 이름으로 수조 원대 기금까지 만들었거든요. 근데 말이죠, 그 많은 돈, 과연 진짜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 차트를 보면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지방을 살리라고 만든 균형 발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수도권에 GTX 깔고 고속도로 짓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방 살릴 돈으로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알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더 이상 답이 아니라는 걸요. 그럼 이제 판을 완전히 바꿔야겠죠. 지금부터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도시에도 MBTI가 있다면 어떨까요? 좀 재밌는 발상이죠? 사람 성격 진단하듯이 도시의 특성과 잠재력을 분석하는 이른바 공간 MBTI라는 개념인데요.
모든 도시에 똑같은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도시만의 개성에 딱 맞는 옷을 입혀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들을 진단해 봤더니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현실은 대부분 조용하고 전통적인 농촌, 그러니까 INTP 같은 모습인데 정작 주민들이 바라는 미래는 활기 넘치는 문화도시, ENTP나 첨단산업도시, ESTP 같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바로 이 차이, 현실과 이상 사이의 이 커다란 간극이 뭘 말해주겠어요? 제발 똑같은 처방전 좀 그만 내밀어라.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부터 들어달라는 외침 아닐까요? 네, 물론 이런 똑똑한 진단도 중요하죠. 하지만 거창한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변화는 언제나 현장에서 바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손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지금부터는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식품 사막 기억나시죠? 그 문제에 대한 정말 멋진 해답이 바로 이 이동상점입니다. 마을에 하나 있던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 젊은 귀천 청년들이 직접 트럭을 몰고 나선 거예요. 트럭에 신선한 식료품 가득 싣고 혼자 계신 어르신들 집집마다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 안부도 묻고 말벗도 대어드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연결도 해주는 말 그대로 바퀴 달린 생명선인 거죠. 자, 또 다른 마을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선 주민 70여 분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드셨어요. 이분들이 뭘 하냐면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낡은 집도 무료로 고쳐드리고 다 같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행사도 직접 열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동네에 뭐가 제일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 겁니다. 한 지역 활동가분의 이 말씀이 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같이 해결하자. 어쩌면 우리가 찾던 해답이 처음부터 무슨 거창한 계획 같은 게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마음, 서로 돕겠다는 이 자발적인 마음 안에 소멸을 이겨낼 진짜 힘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한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거대한 위기를 해결할 열쇠가 정부의 멋진 계획이 아니라 이웃과 반찬 나누고 낡은 지붕을 함께 고쳐주는 그런 수백만 개의 아주 작은 행동들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진짜 정답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아래에서부터 조용히 피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